하이요. 용병단 김병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제가 이게 환절기라서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진짜 죽다 살아났습니다. 저 진짜 너무너무 아파 또. 뭐, 애교 부리려고 킨 건 아니고, 그냥 시즌 말이라서 게임하기 싫은데, 뭐 이것저것 얘기해볼까 해서, 네. 오늘은 게임 말고 PPT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관련 내용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주제는 뭐 e스포츠 뭐 그리고 롤체 뭐 이런 내용이고요. 네. 약간 슈카 형님처럼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일단 그냥 찐따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니까 네. 편하게 들어주세요. 네.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잡설 집어치우고. 오늘 내용은 그냥 뭐 롤체 e스포츠에 대한 개인적인 이모저모 생각들이고요. 네. 일단 상당한 의식의 흐름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노잼일 것 같은데 그냥 라디오처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주제 e스포츠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먼저 숭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맨. 영상 기준 어제 페이커랑 T1이 역사적인 롤드컵 5회 우승 달성했습니다. 네, 일단 다들 아시는 내용이라 제가 딱히 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은데 페이커가 어제 세계 최초 월즈 5회 우승을 달성했고 8년 만에 MVP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6년생이면 저보다 나이가 많은 건데 나이에 걸맞지 않는 슈퍼 플레이로 결승을 하드캐리했죠. 특히 4세트와 5세트의 폼은 가히 충격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작년 월즈 때 룰러를 넘긴 슈퍼토스 때보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말로 하는 것보다 그냥 관련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Take a look at that flank. We'll seal away the quickness from on guess. Wait! Faker found them! Faker found them all! Faker found them all! It's Joven or what? It's Joven or what? 네, 로라를 모신 제가 봐도 진짜 지렸던 플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점은 보통 백전노장하면 그려지는 이미지가 노련함, 안정성 같은 이미지들이 보통 떠오르기 마련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페이커 형님의 플레이에는 기본적으로 미움받을 용기가 깔려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저 승리를 위한 단 한 가지의 수를 본 것만 같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플레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메타에 따라서 세체 X, 즉 뭐 세체정, 세체원, 세체미와 같은 세체 X라는 타이틀이 수시로 바뀌는 e스포츠판에서 영원히 기억될 고트가 되지 않았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생각도 아니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해서 여담으로 제가 어제 월즈 페이커의 플레이를 보면서 22 카타르 월드컵 때 메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 4강 크로아티아전, 그러니까 이제 다 늙은 메시가 대회 최고의 수비수였던 20살 그바르디오를 그냥 싹싹김치 드리블로 농락한 그 플레이가 상당히 겹쳐지더라고요. 뭐 그것 외에도 이제 뭐 프랑스 결승전 때 2대0에서 2대2로 몰린 상황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클러치골을 넣은 것도 연상이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백전노장들이 팀 분위기를 잡아주는데 그치지 않고 최고의 기량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플레이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둘의 공통점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 또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뜨거운 감동을 선사해준 메시와 페이커에게 찬사를 다시 한번 보내는 바입니다. 해서 다음 주제는 좀 뜬금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페이커를 메시에 비유를 한 것처럼 e스포츠도 과연 스포츠의 반열에 올릴 수 있나 이런 주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짤은 소위 아침마당의 흑역사라고 불리는 이제 스타크래프트 최고의 프로게이머 임요한에게 되게 뭐랄까 예의가 없는 질문을 날리면서 임요한 형님이 차분하게 대처하시는 뭐 그런 짤로 가져왔고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과거에는 게임이 죄악시 되던 부분이 분명 있었죠. 다만 이제 저희와 같이 게임을 즐겨하던 세대가 사회의 주류가 되면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왼쪽 닐슨 코리아에서 뭐 한국인의 관심 스포츠 종목 이런 통계를 가져왔는데요. 그래도 한국인 전체로 봤을 때 e스포츠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인 예시를 들자면 예전에 게임을 극혐했던 저희 어머님도 최근에 언론에 긍정적으로 노출이 되는 페이커 덕분에 게임에 대한 시선이 이제는 많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사실 삼국지 페인이었던 저희 아빠와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는 안 하고 틈만 나면 몰래 PC방 가던 아들 때문에 속을 많이 썩이셨는데, 이러한 악몽도 추억으로 바꾸어주는 페이커, 다시 한번 고트라고 칭할 수 있겠죠. 아무튼 장년층의 인식도 지금 많이 바뀐 가운데 e스포츠는 과연 스포츠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이런 주제를 저는 오늘 다루고 싶었습니다. 해서 이제 스포츠의 정의를 제가 나무위키에서 찾아봤는데요. 스포츠는 전략적인 판단을 기초로 몸이나 머리를 사용하여 진행하는 오락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동안 해온 빌드업을 보시면 알겠지만 e스포츠는 정의상 완벽한 스포츠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롤드컵이나 월드컵과 같이 종목 내 최상위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모여서 실수를 한 번도 범하지 않고 초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온갖 기량을 뽐내는 각종 대회에 저희는 열광을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패배나 비스포츠적 행동에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열광하기도 하고 최고의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내기도 하면서 내가 응원하는 팀과 한 팀으로서 몰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저희가 스포츠를 보고 즐기고 하는 이유가 되겠죠. 이제 롤과 같은 e스포츠는 당연하게도 스포츠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몸만 움직이는 게 스포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난에 대한 압박을 이겨내고 꾸준한 연습을 통해 팀으로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 느끼는 쾌감과 전율, 그 과정에서 쌓이는 같은 팀원에 대한 믿음과 우정이 스포츠의 아름다움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왼쪽 위에 짤을 보시면 제가 고3 때 그냥 수능은 제껴두고 미친듯이 봤던 슬램덩크의 한 짤인데, 이 짤 보고 안 우는 남성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절묘한 짤이죠. 이제 아래 짤은 페이커가 어제 우승을 달성짓고 포효를 하는 장면인데, 아무래도 리액션이 크지 않은 페이커 선수가 저렇게 포효를 하고 전율을 느끼는 걸 보니까 저도 다 소름이 돋더라고요. 이번 월주 우승이 얼마나 그에게 큰 의미였는지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말 동안 이야기할 거리를 만들어주고 큰 즐거움을 준 페이커와 티언에게 다시 한번 찬사를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페이맨! 해서 지금까지는 롤과 같은 e스포츠에 대해서 다뤘는데, 제가 사실은 롤체 유튜버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처음 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롤체 하는 사람입니다. 해서 이제 주제를 좀 그래도 제 바운더리로 확장을 해보면 롤체도 스포츠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를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일단 대회가 아니라 솔로 랭크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솔로 랭크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승리 혹은 패배에 대한 점수를 부여해서 유저들끼리 차등을 정하는 게임 형태잖아요.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회뿐만 아니라 솔로 랭크를 하는 것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 올리는 것에 초몰입을 해서 여러 덱을 연습하고 잘하는 사람들의 유튜브를 찾아보고 상황에 맞는 템 세팅을 고민하면서 항상 최선의 플레이를 하는 것을 신경 쓰잖아요? 그러고 나서 순방이나 1등을 했을 때 만족감을 얻고, 그렇지 못할 때는 뭐 엄청 슬프죠. 특히 이제 목표했던 랭크를 찍으면 기쁘고 환호를 하면서 또 인터넷에다가 자랑글로 올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스포츠가 아니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롤체 솔로 랭크도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스포츠 애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어떤 종목이 스포츠라고 사료가 되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대회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롤체도 지금 여러 개의 대회가 열리고 있고 제일 유명한 건 전략가의 컵이죠. 다만 이제 롤체 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출범하는 단계라서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 제가 봤을 땐 미숙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이제 대회가 막 출범하는 단계니까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돼서 게임 룰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사실 버그도 많잖아요. 롤체라는 게임이 버그도 많고, 아직은 이 프로 선수들이 가끔은 스포츠맨십이 부족한 행동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다인큐라든지 아니면 티밍이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던진다든지 아직 이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땐 충분히 남들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대회 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룰을 좀 정비를 하고 뭐 옵저버가 전문성을 좀 늘린다든지 아니면 선수들에게 좀 뭐랄까 프로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마련을 하면은 어엿한 대회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롤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예시로 지금 약간 악의로 담그는 티밍 형태의 플레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 카트라이더 대회 하던 것처럼 게임을 플레이하는 선수들은 서로 익명으로 보이게끔 그런 식으로 게임 형태를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맨십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 따라서 개선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르브론 같은 최정상급 농구 선수들도 스포츠맨십이 부족한데 아직 무르익는 종목의 선수들에게 이런 티밍류의 플레이는 물론 절대 하면 안 되지만 잘 모르기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프로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는 게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관련 없는 내용이라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롤체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롤체 대회가 흥행하기를 바라는 바람에 이렇게 주저리 써봤습니다. 자, 이제 환기를 좀 하고 조금 뭐랄까 좀 라이트한 내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롤체를 하면서 읽기에 되게 재밌는 글이었는데 뭐 이 글에 대한 리뷰를 하신 유튜버 분들은 없더라고요. 해서 일단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시맥 형님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뭐 롤체 챌린저에 대한 어떤 썰을 푸셔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일단 요약을 해볼게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내용부터 벌써 흥미로운데 일단 첫 번째는 롤체 챌린저는 아무 회사 이력서나 넣어도 된다. 두 번째, 롤체 챌린저는 순간 판단, 매몰 비용, 기회 비용, 확률 싸움 등의 능력이 우월하다. 세 번째,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멘탈이 있다. 네 번째는 점심 메뉴 고르는 것까지 탁월하다. 해서 뭐 롤 챌린저에 대한 뭐 그런 장난을 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자기가 롤 챌린저니까 타 게임에 대한 리스펙트로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롤 챌린저가 롤체 챌린저보다 훨씬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글에 대한 리뷰를 진행하기 전에 제가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글에 대해서 논평을 할 수 있는. 해서 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롤체도 하고 챌린저를 찍어본 적도 있고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녀서 이 글에 대한 논평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래도 객관적으로 모든 사실을 밝히겠습니다. 전 사실 가끔 챌린저 찍먹만 하고요. 찍먹만 하고 자격이 없다고 말하시면 자격이 없을 것도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솔로 랭크 점수는 금화 1047점이고요. 아마 그대로 놔두면 지금 첼 컷은 넘어가지고 첼을 달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즌 끝나고는 첼 마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살면서 첼은 찍은 적이 많은데 첼 마감한 적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근데 여러 시즌 찍어보긴 했으니까 좀 봐줬으면 좋겠고 일단 인생 점수는 1200점대, 등수는 60등대고 천상계라고 생각이 드는 제 개인적으로 천상계라고 생각이 드는 1300점 이상은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가끔 챌린저 냄새를 맡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뭐 핥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재미로 들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022년 상반기에 취업을 해서 3년차 직장인이고 현재 뭐 R&D 업무 중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롤첼 찍어봤고 직장도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최대한 객관적으로 논평해 보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아무튼 다시 이 롤체 챌린저 이론 이걸로 넘어오겠습니다. 해서 1번 뭐 롤체 챌린저는 아무 회사 이력서 넣어도 된다. 이거는 딱히 코멘트를 안 하고 2번부터 코멘트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판단, 매몰 비용, 기회 비용, 확률 싸움 등의 능력이 우월하다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제 기준에서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아직 3년 차니까 경험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나보다 머리 빠르고 좋은 판단을 하는 사람이 널려 있더라고요. 회사 내에선. 네, 널려 있고 해서 나만의 특출난 장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또한 이제 제가 롤체를 챌린저를 찍으려고 했던 몰입과 노력을 이분들은 다른 분야에 대해서 이미 해보셨더라고요. 특히 박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매주 논평도 할 거잖아요. 해서 그분들의 이해도와 논리 그런 깊이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이분도 어떻게 보면 자기 전공에서 챌린저를 찍으신 분들인 거죠. 특히 이제 제가 어떤 논리를 펼칠 때 그분들은 이제 매주 디펜서로 다져진 그분들의 이제 논리와 그런 지적들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만들더라고요. 네, 해서 2번은 일단은 제 개인적인 기준에서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3번 주제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상황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멘탈. 이거에 대해선 논평을 하자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맞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저 말고 저보다 롤체 훨씬 잘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보배 형님이라든지 뭐 두니준유 형님, 인천 피스트 형님, 그리고 이제 해외에 시즌 11 우승자 디시소프 형님, 이런 방송인 분들 보면은 방송 봤을 때 지나치게 화내는 걸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억지 저격 아닌 이상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들 넘어가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맛방단에 있다가 첼 찍으면서 제일 개선된 것 중 하나가 멘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진짜 안 좋더라도 어떻게든 점수 조금이라도 덜 손해보기 위해서 안 던지고 억지로 온몸 비틀고, 이런 게 엄청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회사에서도 지적받은 게 뭐 억가가 아니라 그냥 논리적이면 그렇게 화가 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3번은 어느 정도 맞다라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점심 메뉴 고르는 것까지 탁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 그냥 맨날 혼밥하고 구내식당에 이제 있는 피자 파스타 맨날 점심으로 이거 먹어가지고 논평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넘어갈게요. 아무튼 이제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로 쓰신 글인데 이거 그냥 재미로 논평해봤고요. 너무 과몰입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제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도 된다, 이 말은 좀 오바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느 분야에서 제일 잘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점을 찍어보기 위해서 능력 있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치열하게 싸움해본 경험은 당연히 플러스 점수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멘탈 관련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공감이 많이 되는 편이고, 특히 이제 이거는 제가 글을 따왔는데 fem코에 계신 이제 모 형님은 진짜로 이제 이력서에 롤체 대회 나간 경험을 썼고 면접도 다녀오시고 취업도 하셨다고 하네요. 네. 아무튼 이제 또 이거에 대해서 가지뻗기를 해서 다른 주제로 가자면, 사실 타 게임에 비해서 최상위를 찍기 위한 노력은 롤체가 되게 쉬운 편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롤체를 하셔야 된다. 이걸로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주제입니다. 롤체 챌린저를 찍는 것은 타 게임에 비해서 쉬운 편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애초에 찍어본 게 챌린저 초입이니까 그거 기준이고요. 전 자격이 없을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한 모든 비난은 다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1300점대 이상 천상계 형님들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롤체 챌린저를 폄하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모두가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5년 안에 전국 300등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롤과 발로란트, 오버워치 같은 피지컬류의 게임은 재능이 없으면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유튜브 강의도 잘 돼 있고 또 통계 사이트도 너무나도 잘 활성화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기본기와 시간, 열정이 있으면 롤체 챌린저는 누구나 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리롤도 느리고 이제 뇌정지 자주 오는 저도 저 통계 앱 메타 TFT 깔고 챌린저를 바로 달 수가 있었거든요. 특히 이제 운빨이 많이 좌우되는 영역의 게임이다 보니까 마스터 빵점이랑 챌린저 1000점이 랭크 100판 같이 돌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최소 20게임은 마스터가 가져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상위 선수와 최상위 선수의 갭이 제일 낮은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어느 게임의 정점이 되는 경험은 쉽게 얻을 수 없는데 여기서 얻는 어떤 자부심, 또 일을 진행하면서 얻은 여러 가지 능력은 절대 폄하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많다면 롤체 챌린저를 위해 열심히 달려보는 것은 어떨까? 이렇게 제시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찍기 쉽고 이걸 해냈을 때 얻은 성취감이 너무 크거든요. 네,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끝났습니다.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그냥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아무리 롤체 챌린저가 찍기 쉽다고 했지만 벽은 있더라고요. 벽은 있어서 이걸 좀 풀려고 해요. 이제 제가 그래도 상위 큐에서 꾸역꾸역 똥꼬쇼 하면서 버티다 보면은 가끔 이제 롤체 진짜 잘하시는 방송인 분들이나 프로 분들이랑 매칭이 되거든요. 해서 뭐 다른 잘하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무래도 방송인 분들이랑 매칭된 게임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벽을 느꼈던 사람이 인천 피스트 형님입니다. 제가 이 게임을 하면서 이분이랑 최소 10판은 만난 것 같은데 한 번도 이분보다 순위가 높았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만났을 때 거의 무조건 1등을 가져가시더라고요. 해서 진짜 이 사람 벽이다, 이거를 엄청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판은 저번 시즌인 시즌 10에 같이 플레이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때 충격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플레이의 벽이 있구나.
해서 이제 제가 플레이를 했을 때 9레벨 가기가 애매하고 4코 삼성 플랜으로 1등 설계 중에 있었는데 인피 형님이 제 상황을 정확히 캐치하고 알게 모르게 블리츠를 잠궈서 턴을 소진하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상해서 나중에 이번 방송을 가서 봤거든요. 일단 이거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인피 형님 게임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어떤 상황이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너 아직도 특biệt 두 마리야? 블리츠 두 마리야? 아, 저기가 변수가 없어요. 블리츠 삼성 찍히는 거 말고. 봐봐, 8레벨 돌리잖아. 얘 지금 나 잠그고 있는 거 모를걸? 맞죠? 8레벨 돌리잖아. 알았지. 이러면 푸는 거야. 이게 얘가 가운데 가야겠네. 이게 여기로 가거든요. 가운데부터 탁 때리고 궁 쓰면 말파이트 보고 가실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초반에 붕랑 아무튼 네, 저는 이런 추억이 있고요. 근데 좀 뭐 남들이 봤을 때 뻔한 플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제가 2등 후보인 게 확정이 아니었거든요. 확정이 아닌데 저 말고도 2명이 더 살아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자신이 2등 후보인 걸 파악을 하고 그 상황을 캐치를 하고 자기 자신도 이제 4코 이성이 덜 찍힌 상황에서 그냥 롤 멈추고 블리츠를 잠그는 게 이게 엄청난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충격을 많이 받았다. 마지막에 배치까지 따이고 해서 이날 이후로 벽을 엄청 느껴가지고 한 번쯤은 이기고 싶어서 만날 때마다 열심히 하는데 아직 못 이겨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샤라웃 한번 하고 싶어서 했고요. 방송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비스트님도. 네,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우, 진짜 길었네요. 이런 거 다 들으실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했습니다. 일기 유튜버니까. 네, 그래서 끝났고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뭐 1등한 영상이 몇 번 있고 롤체를 좀 더 할 것 같긴 한데 시즌 막바지라 그런지 그냥 흥이 안 살더라고요. 영상에서. 네, 일단 지금 당장은 올릴 생각이 없고 시즌 13 되면 다시 또 열심히 게임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